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음TV 수목입니다. 소금물 따뜻하게 드시면서 많은 반응들이 나오죠.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제가 6년 동안 이 소금물 건강법을 전파를 하면서 웬만한 내용은 다 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된 관련 영상들은 링크도 여기에 띄워드리고 하단에 있는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그 리스트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에게 관련된 영상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접한 몇 가지 영상 보시고 소금물 드시면서 반응이 막 나오니까 궁금해서 바로바로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따뜻한 소금물 드시면서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영상도 자세하게 찍어 놨으니까 각각의 증상별로 또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에는 그 고혈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소금물을 마시면은 혈압이 올라가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게 마치 이제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몸에 해롭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만큼 혈압약을 드신다거나 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안 마실 때도 혈압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드시거나 하는데 소금물을 마시고 혈압이 더 올라가니까 이제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이게 나빠지는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최근에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이 안 좋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끼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안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소금물이나 이런 국물 같은 거를 잘 안 드시면 몸에 체수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혈류량도 줄어들어요. 혈류량이 줄어들면 충분한 양의 피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을 말초신경까지 보내기 위해서 혈관의 압력을 높여서 피가 손끝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혈관 안이 좀 비교적 깨끗하고 건강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 영상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소금물을 드시고 올라가는 혈압은 일시적인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이 다시 건강해지면서 또 탄력도 생기고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안에 있는 낀 찌꺼기들이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혈압은 다시 정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좀 높으신 70대, 80대 이런 따소미님들은 심장에 피를 보내는 그 힘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혈압이 막 200 넘게 막 올라간다거나 90, 200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고, 특히나 머리 쪽 혈관이 이렇게 좁고 막혀 있으면 그게 뚫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통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무리해서 드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소금물 양을 늘리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0.9를 맞췄을 때 또 너무 짜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면, 반응이 너무 많이 온다면 0.7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루에 2리터를 마시는 게 아니라 1리터라던가 그 이하라던가 내가 평소 마시던 물보다는 조금 많은 소금물을 조금씩 늘려서 드시는 것으로 천천히 늘리시면 그런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국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소금물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상하자마자 소금물을 연하게 타서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0.3에서 0.5 사이 정도로 연하게 타서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그 물이 정말 생명수거든요. 네, 그렇게 한 잔 마시고 낮에 한두 번 정도 더 마셔주시는 정도로 하고 국물을 꼭 식사 때 드시는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늘려주시다가 몸이 잘 받아들이면은 그때 조금씩 늘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는 빠이야 하면서 정면승부해서 빨리 이겨내라 막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연세가 있으신 따소미님들, 좀 지병이 많으신,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 그런 따소미님들은 이 반응 자체를 좀 많이 힘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때는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격하게 온다고 해서 그 반응 때문에 큰일이 나지는 않아요. 내 몸이 좋아지는 그 힘이 생기면서 그런 반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오는 반응 때문에 큰일이 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천천히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부종이에요. 다리 많이 붓고 얼굴 많이 붓고 뭐 이렇게 손발 부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붓는 이유는요, 콩팥, 심장, 간, 이 세 가지 장기가 독소를 관장하고 수분을 대사하는 그런 장기인데요. 이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잘 붓습니다. 네, 심장이 안 좋으면은 머리 쪽이 잘 붓고요. 머리 쪽에 독소가 정체되기 때문이에요. 간이 안 좋으면은 이게 배에 복수가 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흉부 쪽에 독소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붓고요. 신장,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가 붓습니다. 이 관련 영상도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우리 몸이 붓는 것 자체는 소금물을 안 먹어도 부종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하체 부종으로 평생 하체 비만이었었어요. 신장이 많이 안 좋고 수분 대사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가 소금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충분한 체수분이 있을 때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독소를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혈류량이 부족하고 체수분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침에는 좀 붓기가 없어도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수분 대사가 안 되고 대사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순환이 안 되는 곳에 이제 붓기 시작을 하고 저녁이 되면 땡땡하게 부어 있잖아요. 특히 저는 술 마시고 이러면 정말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막 다리를 주무르고 막 그랬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사 순환이 잘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사라지면서 부종도 같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붓는 곳은 독소가 모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소금을 먹으면 더 붓는 이유는 물이 없으면 부을 것도 없죠. 붓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수분이 들어오면서 체수분이 많아지니까 독소가 있는 곳에 지방과 함께 수분이 가서 독소를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분이 독소와 염증을 가지고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셨으니까 수분은 들어왔지만 이 독소를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려면 몸의 이 대사 시스템, 순환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힘이 부족한 거죠. 독소 주변에 지방과 함께 수분이 같이 쌓여 있는 것, 네, 이게 부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부으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건가? 부작용인가? 안 먹어야 될까요? 네, 대사 순환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체수분이 필요합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몸에 이게 신장, 심장, 간 이쪽에도 수분이 가야지, 혈류량이 가야지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각각의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장기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포가 살아나야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독소와 함께 염증성 지방들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최고의 다이어트가 바로 따소물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국물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그 영상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살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독소 주변에 낀 염증성 지방들이거든요. 정말 대사순환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독소와 함께 이 불필요한 지방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눈 뜨면 다리가 얇아져 있고 눈 뜨면 배가 쑥 들어가 있고 하루가 다르게 날씬해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 관련해서 설사, 변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설사와 변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남겨놨는데요. 우리가 몸 밖으로 독소를 내보낼 때 가장 많이 내보내는 게 바로 설사예요. 설사, 그리고 냄새 방기, 그냥 냄새들, 뾰루지 이런 것들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소금물 드시고 막 뾰루지가 피부가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거나 뭐 장이 안 좋아졌는데 처음에 먹자마자 바로 설사를 시작한다거나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 막 황금변 보고 정말 좋았는데 일정 기간 지난 다음부터 막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처음엔 너무 좋아졌다가 다시 변비가 온다거나 이런 장으로 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몸 안에 있던 세포나 이런 데 있던 독소들이 나갈 때는요. 처음부터 설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몸속의 대사 시스템이 이제 뚫리면서 그때부터 독소가 나갈 때
설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는 설사들이고요. 무조건 설사, 냄새방구, 뾰루지 이런 건 다 독소가 나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뭘 먹고 탈이 나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내 몸에 있는 독소나 바이러스를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할 때 하는 게 바로 설사랑 토거든요. 그게 가장 내보내기 빠른 방법이에요. 혹은 대체기.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금물을 먹자마자 설사를 한다. 그런 분들은 장 속에 원래 독소가 많은 분들, 장독소가 많고 숙변이 많이 쌓여 있고 혹은 장이 굉장히 차가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먹자마자 설사를 하고 기간을 두고 나가는 설사는 몸 안에 있던 독소들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변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 괜찮았었는데 변비가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장에 있는 세포들이나 장내 환경, 미생물들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 속 세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장에 있는 염증 치료나 장에 있는 세포들을 다시 개선하거나 장내 그 연동 운동이 안 됐던 것을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이 치유의 과정을 겪을 때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냐면 따뜻한 핫팩 같은 것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특히 밤에 잠잘 때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특히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커피, 또 약 같은 이런 화학 성분들 있죠. 조금만 아파도 막 항생제 먹고 진통제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약물 남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에 그 화학 성분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장내 미생물을 다 파괴하고 장 환경을 망치거든요. 아이스크림, 빵, 과자, 뭐 컵라면 막 이런 거 그냥 가공식품들 막 먹잖아요. 소세지 같은 거. 그런 거 먹는 것들도 다 장 환경을 파괴해요. 장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장이 차갑고 장 환경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장이 안 좋으면 뇌, 기억력, 치매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어서 자꾸 깜빡깜빡 하는 분들, 장이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랑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피부 미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 오시는 분들도 장을 잘 다스리면은 전반적인 면역과 호르몬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사지도 잘 해주시고요. 장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 약, 화학 성분들, 차가운 거 이런 것들은 모두 피하세요.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분들이 다 따소물을 드셔도 되지만 이런 분들은 소금물 마실 때 주의하세요 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그런 분들은요, 질병이 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콩팥, 신장, 폐 같은 기관들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은 물이 차게 돼요, 몸에. 이 세 가지 장기는요, 많이 망가지게 되면은 복수가 차고 폐에 물이 차고 부종이 심해지는 그런 장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들의 손상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물이 필요가 없다거나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생명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명력의 근간인 이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지만 이미 소금물을 드셨을 때 몸에 들어온 체수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마셔서 몸에 수분이 차면은 물이 차기 때문에 좀 응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찬다거나 폐에 물이 찬다거나 이러면은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응급실에 가서 이뇨제를 사용해서 물을 또 다 빼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체수분이 또 없어지고 그러면은 또 내 몸의 면역은 더 떨어지게 되고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소금물을 드시는데 조금씩 천천히 늘려 드셔야 되고 국물의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몸에 좀 저항이 없으면서도 각종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역국이 진짜 좋아요. 미역국에는 제가 요즘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요오드. 네, 요오드도 너무너무 중요한 미네랄이어서 소금이 한 60%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요오드는 30%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미네랄들이 한 10% 정도의 일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요오드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미역국에는 요오드도 들어있고 소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영양 들어있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장기의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은 미역국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국물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드시면서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천천히 늘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다른 영양소들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세포 면역에 바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천연 100%로 글리코 영양소 8가지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요오드랑 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 좋은 단백질 이런 것들을 100%다 천연으로 유해한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간 것으로 잘 선별해서 드시고 유산균 같은 거는 기본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를 살릴 수 있는 영양과 소금 섭취를 통한 수분 섭취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뇨제 통해서 물을 다 빼내고 이제 약도 많이 못 써요. 이런 분들은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영양요법을 하시는데 내가 지난날 과거에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졌길래 내 몸이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쭉 돌이켜 보시고 힘들게 살아온 나도 다독여주고 내가 내 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질병이 많으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특정 장기가 극도로 손상된 게 아니더라도 약을 정말 많이 드시고 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약, 뭐 지방간약, 무슨 약 많이 드시고 뭐 자가면역 질환 같은 약 많이 드시는 분들 질환 많으신 분들 아주 힘드신 분들 있습니다. 아토피라던가 막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면 반응이 진짜 많이 나와요. 소금물을 드시고 나서 몸이 좋아지는 원리가 뭐냐면요. 내 몸이 이렇게 딱 뭐를 먹고 뿅 하고 아픈 데가 안 아프고 증상이 막 없어지고 이런 거는 약이 하는 그 효과예요. 약은 신경을 차단해버리고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 심장이 막 이렇게 피를 보내는 이 역할을 못하게 그냥 얘를 그냥 막아버리고 이런 식인 거죠. 항생제도 면역이 막 반응해가지고 막 염증이 일어나는 거를 면역 반응을 좀 못하게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은 먹으면은 증상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효과가 없어서 더 강한 약 그러다가 병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휴식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회복을 진짜로 할 때는 자연 치유하고 내 몸이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할 때 이게 진짜 치유잖아요. 완벽한 치유잖아요. 이런 치유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일단 소금물을 드셨을 때 소금물을 먹고 체수분이 늘어나면 혈류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서 힘이 강해지고 면역이 강해지니까 거기에 있던 독소나 바이러스랑 면역이 싸우죠. 원래도 싸우고 있었는데 면역이 약하니까 독소 바이러스가 더 강하니까 면역이 이렇게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프기도 하고 염증도 막 일어나고 통증, 발열 이런 것들이 다 면역작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은 이걸 차단해서 못하게 하는 거였고 내 면역은 가서 아군이야 더 싸우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근데 옛날에는 계속 졌는데 면역이 어느 순간 더 강해지면 얘네들을 싹 잡아갖고 몸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처음에는 혈압도 더 올라가고 통증도 더 많아지고 뾰루지도 더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땀도 더 많이 나고 열도 막 더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그 기간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면역 반응이나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독소들이 설사나 냄새 방구나 몸에서의 냄새나 구취나 이런 걸로 독소들이 다 나가야지 비로소 내 몸이 깨끗해지고 청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치유가 될 때 막 이런 반응도 나오지만 졸립기도 해요. 뭔가 피곤한 거랑은 좀 다른데 뭔가 계속 졸리고 쉬고 싶고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내 몸이 이제 치유할 힘이 생겼으니까 나 본격적으로 치유할 거야. 너 힘 딴 데다 쓰지 말고 그냥 잠이나 좀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기적적으로 오늘 따솜을 먹고 내일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내 몸이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동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지난날을 반성하고 내가 지난날 열심히 사느라고 몸을 못 돌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열심히 노느라고 못 돌보신 분도 있고 너무 건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너무 둔해서 돌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살자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살았네 칭찬도 해주고 아니면 지난날 반성
내가 너무 막 살았네. 미안하다 몸아. 이렇게 반성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호전 반응들을 몸을 응원해주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사랑한다 몸아. 너 진짜 파이팅 싸우느라 힘들지? 야 나도 진짜 죽겠다. 빨리 독소 다 내보내고 우리 건강해지자. 이렇게 몸을 응원하고 찜질이라도 더 해주시고 붓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스트레칭 해주셔야죠. 얼굴이 부으면 이쪽에 독소가 많은 거잖아요.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 해주고 목 스트레칭 해주고 다리 붓는다 스트레칭 해주고 운동 좀 하시고요. 근육 운동 하셔야 돼요. 뾰루지 나고 어지럽고 땀 나고 전부 다 몸이 면역 반응이 싸우는 그런 증상들이니까 제가 운동도 해주고 찜질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따소물도 열심히 먹고 비타민 미네랄도 열심히 먹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내 몸을. 요오드 효소도 꼭 드시고요. 요오드 효소 진짜 좋아요. 열심히 내 몸을 도와줘야지 반응들이 빨리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반응 없이 좋아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반응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천천히 늘려 드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파이어하게 그냥 빨리 넘길 거야 하시는 분들은 0.9% 맞춰가지고 하루 2리터씩 드시면서 열심히 넘기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혈압이 올라가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특히나 뇌혈관 같은데 여기 두통 오고 그러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혈압 같은 경우에도 200이 올라가고 이러면 터질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금물이 몸에 들어오면은 몸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 소금물 때문에 혈류량이 늘어나서 혈관이 터질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연치유하시는 전문가들도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 되니까 그럴 때는 천천히 늘려 드시면 된다. 제가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치에 연연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산화탄소 수치, 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치죠. 그런데요. 기계는요. 내가 좋아질 때 수치가 올라가는 것과 나빠질 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내가 이 혈압이 건강해지느라고 좋아지느라고 올라가는 건지 안 좋아져서 나빠지느라고 자꾸 올라가는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간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도요. 안 좋아질 때 수치가 점점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좋아질 때도 간이나 당뇨나 이산화탄소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나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장기들이 일을 잘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면요. 대사를 하고 나서 그 잔여물들이 해결이 안 되고 주변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빠졌던 장기가 좋아지면서 일을 못하고 얘가 시름시름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 몸뚱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일해야지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독소 분해를 해야지 이러면서 간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위장이 막 죽을 것 같지만 이 음식을 소화해야 이 몸뚱이가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물이 들어오면서 혈류량과 체수분이 많아지면서 면역이 활발해진다 그랬잖아요. 영양분도 막 이렇게 전달이 잘 되고 산소도 잘 들어오고 그러면은 간이 어머 살 것 같아 조금 살 것 같아 우리 집주인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뭔가 좋은 걸 넣어주고 있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한 부산물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얘네를 처리하는 능력은 아직 안 살아났잖아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능력은 아직 없다고 했잖아요. 간이 힘들어서 일을 못할 때도 수치가 안 좋게 나오지만 갑자기 일을 하면서 또 수치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폐도 일을 잘 못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잘 몸 밖으로 못 내보내고 있어요. 이 숨이 짧아가지고 못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소금물 좀 들어오고 하니까 살만해 일 좀 해야겠어 하고 일을 하니까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뇨도 마찬가지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갈 길을 가다가 혈류량도 적고 혈관 안에 뭐 찌꺼기도 많이 껴있고 하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미세혈관, 모세혈관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런 데 콜레스테롤 잘 끼거든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껴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근데 몸 안에서 이제 장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몸에 필요한데 지금 중간중간 껴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막 만들어지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대사와 순환이 정상화되면은 해 가서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일, 3개월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고 못해도 1년은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시는데
데는 하루 이틀 아파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에서 30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딱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기본이 30년이에요. 그 정도 안 좋았던 기간이 길면서 작은 병이었던 것들, 작은 증상이었던 것들이 점점 깊은 질병이 되고 다른 질병들로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년을 아팠으면 최소한 3년은 관리를 하셔야 되고 20년을 아팠으면 최소한 2년은 관리를 해야 되고 10년을 아팠으면 1년은 관리를 해야지 내 몸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따소물도 잘 드시고 국물도 잘 드시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은 다 중지하시면서 내 몸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건강해져야지 하는 분들은 막 달리기 하고 유산소 운동을 막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해버리면 거기로 다 에너지가 사용돼서 내 몸을 치유할 힘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운동이 근육 운동이에요. 허벅지 운동, 종아리 운동, 그리고 복근 운동, 이 코어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세가 구부러지지 않고 허리가 펴집니다. 허리가 이렇게 굽으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여기 심장과 폐가 있는데 심장도 뛰기가 힘들어지고 폐가 호흡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포가 산소를 잘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또 시들어가요. 내 몸이 산화되고 시들어가요. 어깨를 피셔야 건강해져요. 항상 이 가슴을 펴고 여기를 편다 생각하시고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복근, 코어 근육과 등 근육, 척추 기립근, 광배근 이런 등 근육을 키워주셔야 돼요. 엉덩이, 허벅지, 배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20대, 30대도 영양이 결핍되다 보니까 이게 다 굽어요. 맨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굽어요. 그러면은 몸이 늙습니다. 산화됩니다. 여기를 펴주셔야 됩니다. 자세가 너무 중요하니까 근육 운동이 훨씬 더 유산소 운동보다 중요하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임산부들, 임신했을 때 소금을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소금을 먹여도 될까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나 다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다 생명의 근간인 소금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나 임신했을 때는 양수가 뭘로 돼 있죠? 다 물인데요. 맹물일까요? 아니죠. 우리 몸의 체수분 자체가 간질액, 세포들이 동동동동 떠있는 세포들의 세상에서 공기처럼 우리 몸을 꽉 채우고 있는 그 간질액은 바로 0.9% 염분을 포함한 각종 미네랄로 가득 차 있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양수는 특히나 소금의 염도가 조금 더 높다고 기억이 나요. 거기에는 또 각종 미네랄과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 세포의 안테나 성분인 그 당사슬들이 가득 있어서 우리의 태아가 이 당사슬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영양들을 공급을 받거든요. 엄마의 세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태아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충분하려면 엄마가 영양이 충분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체수분이 충분해야지 충분한 양의 양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엄마의 몸에 수분 대사가 잘 일어나야지 몸에 부종이나 이런 거 없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임신했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들이 몸을 풀 때 미역국을 먹잖아요. 임신했을 때 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요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는 요오드 흡수가 안 되고, 특히나 태아의 뇌 발달에 요오드가 매우 중요하대요. 성인들도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이 IQ나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 다 요오드 결핍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를 뱃속에서 만들 때는 요오드가 충분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두뇌 발달, IQ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요오드 충분히 드시고, 갑상선 호르몬에도 매우 필요한 영양소니까 임신했을 때는 특히나 결핍되지 않게 철분제랑 같이 잘 챙겨 드세요. 몸마음 샵에 요오드 효소 아주 좋은 제품이 잘 있으니까 이걸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미역국에는 이 미역이 들어가니까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물론 미역이 옛날만큼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그 요오드가 많이 영양 성분이 많지는 않아요. 요즘 미역은 계속 결핍이 되기 쉬우니까 영양제로도 드시고 미역국으로 미리미리 드세요. 아이 낳고 나서 드시지 말고 아이 낳기 전부터 이 미역국을 드시면은 영양이 굉장히 좋아서
아이를 잘 몸 안에서 키워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도 건강하고, 엄마가 건강하면 입덧도 안 해요. 아이도 순풍 잘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솔직히 이제 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임신을 하면 정말 소금물 엄청 먹을 거고 엄청 미역국 끓여서 먹을 건데요. 근데 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죠. 스트레스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불안하지 않게 자라거든요. 뱃속 안에서. 스트레스 관리 너무 중요하고, 엄마가 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 어떤 TV에서 엄마들이 당연히 이제 유기농산물로 막 이렇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에서 반려농약이 엄청나게 검출이 됐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쓰면은 거의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해도 그 등급에 따라서 덜 썼을 뿐이지 완전 청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농가에서 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땅과 물은 흐르기 때문에 다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먹는 거라던가 본인이 인지할 만큼 큰 요소 때문에 잘못된다면 그것 때문이구나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요소들 때문에 잘못됐을 때 아 맞다, 내가 소금물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음식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음식에 다 간을 할 때 소금을 넣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먹는, 매일매일 먹는 안전한 음식이 바로 소금이고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물이 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자라왔던 거잖아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이 좋아진다고 하고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이걸 약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한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소금을 과하게 먹었는데 이제 칼륨 같은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성분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과하다라는 정도가 하루에 3kg 뭐 이렇게 먹어야지 과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야채, 과일 같은 거를 한 입만 먹어도 채워질 정도로 정말 조금의 양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야채도 드시고 소금도 드시고 뭐 우리가 반찬으로 나물만 몇 개 집어 먹어도 칼륨의 양은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루 뭐 20g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충분히 드셔도 안전하니까 소금물 때문에 태아가 잘못되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소금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국물 형태로 많이 드시면 더 안전하고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먹고 아기가 뿅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이제 먹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한테 언제부터 이제 소금물을 먹이면 될 것이냐, 이걸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간을 하지 않는 기간 때는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아기의 소화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을 하지 않고 이제 먹이는 기간은 지켜주시고, 이제 아이가 만약에 염증이 있다, 그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 아기들 아토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이는 것보다는 소금이라는 이 음식을 먹여서 염증을 치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아이들한테는 뭐 주사도 맞추고 항생제도 막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훨씬 위험한 거예요. 어른들이 먹어도 좋지 않고 장이 다 파괴되고 면역이 나빠지는 이런 항생제 같은 약들을 쬐끄만한 아기한테 그렇게 막 먹이면 당연히 좋겠어요? 너무너무 안 좋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염증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경우에는 국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아기한테 먹인다거나, 따소물을 0.9%까지는 안 되게 한 0.3, 0.5 요 사이 정도 되게 해가지고 조금씩 먹이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금 자체가 썩지 않게 하고 염증을 잡는 그런 효능이 있죠.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국물이나 소금물 연하게 타서 먹이시면은 그게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유산균 같은 거 먹이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도 소아신석증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석증까지 갔는데, 오빠가 수술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완전히 뜯어 말려가지고 결국에는 자연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오히려 생각을 해보시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국물 같은 거 끓여서 먹이시고 유산균 먹이시고 음식으로 치유해 주시고, 요즘 애들이 너무 과자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ADHD나 아토피나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안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가정에서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소금물을 먹고 국물을 먹고 이런 것을 본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노출이 돼도
그렇게 심각하게 막 먹지 않아요. 집에 오면은 또 반찬 투정 안 하고 골고루 잘 먹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 이거 애들은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안 됩니다. 안 먹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요. 많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해드리려면 영상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놓은 이전 영상들을 고루고루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저는 제가 6년 동안 이 소금물 건강법을 전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의식을 심어드리고 계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라, 약 먹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몸은 미병일 때, 간단한 질병들이었을 때 그냥 소화 안 되고 약간 감기 걸리고 이런 정도의 미병 상태일 때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잘 가꾸면 큰 병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큰 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으로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우리 알죠? 누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는,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전문가입니다. 아까 제가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이런 수치를 측정을 할 때 기계는 이게 좋아지는 증상인지 나빠지는 증상인지를 판단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내 몸에 좋은 짓을 했는지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반응인지 나빠지는 반응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의사도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리고 혹시나 의사들은 한 가지 측면만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나의 컨디션을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 어디가 안 좋지?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답답하셨던 적 되게 많잖아요. 의사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그래서 답답했던 적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건강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예요.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 의식 속에 완전히 심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자연치유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몸 스스로가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엄마랑 이모들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나에게 단 하루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될까? 반드시 그 하루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런데 미뤄두었던 것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얘기는 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하고 제가 셀프로 감동을 받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기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마음껏 원하는 일에 도전하면서 하는 삶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 카페에 남겨주세요. 몸마음 다스린 카페에 가시면 6년 동안 따소물을 드신 따소미 선배님들도 답변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따소미님들에게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해졌다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이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몸마음 다스린 카페에 질문을 하시는 게 답변을 훨씬 풍성하게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우리 따소미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 많이 건강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꾸준하게 6년 동안 잘 뚝심 있게 알려드리고 있듯이 뚝심 있게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시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서로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10만 구독자 초읽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6년 동안 정말 별별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있었고 많은 즐거움과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6년 동안 한결같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매우 칭찬해줍니다. 매우 감사하고 매우 칭찬합니다. 셀프로.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10만의 그 셀러브레이트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Q&A 시간을 라이브로 꼭 가질 생각입니다. 제가 라이브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성장하는 계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지켜봐 주시는 우리 따소미님들이 내가 너를 키웠다라는 느낌으로 뿌듯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우리 함께 10만도 가고 20만도 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셀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